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도홍 형제입니다. 지금 골다공증과 요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주로 요통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요통이라고 했을 때 허리 통증으로 우리말로 할 수 있는데 우선 허리의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허리는 아시다시피 요추로 이루어져 있고 요추는 5개의 뼈가 있습니다. 5개의 뼈 요추 위에는 흉추가 12개가 있고 요추 아래에는 천추가 또 미추가 융합된 상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그 허리뼈 중간중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체가 있고 또 디스크로 연결되어 있고 또 척추체로 연결된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 추간판, 디스크 같은 이야기인데요. 추간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추간판은 이 단팥빵과 호빵과 되게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단팥은 말랑말랑하죠. 그리고 밖에 빵이 있는데 이 디스크 자체를 잘라보면 안에 수액이라고 된 스폰지와 또 같은 물컹물컹한 그런 성분으로 되어 있는 수액이 있고 밖에 섬유륜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 섬유륜은 자세히 보면 양파 껍질과 비슷하게 계속 벗겨낼 수 있는데 거의 12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압력을 받으면 다소 모양이 변형되는 완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허리의 구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의 허리의 구조는 우리의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중요한 부위인데 옆에 보이는 이 고대 양식의 건물을 보면 3개의 기둥으로 위에 건물을 받치듯이 우리 허리는 3가지 구조로 우리 몸을 지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척추체와 추간판으로 연결된 그 중요한 부분, 그리고 뒤에 척추체 뒤에 있는 후방 관절로 연결되는 관절, 그리고 그 주위에 붙어 있는 인대와 근육으로 우리의 몸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통을 일으키는 흔한 질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경험했을 수도 있고 또 주위에서는 많이 봤을 추간판 탈출증, 흔히 디스크라고 합니다. 이 디스크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 빨간 딸기잼과 같이 생긴 부분이 수액이고 이거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섬유륜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섬유륜은 이 단팥빵과 같은 수액을 잘 머금고 있어야 되는데 압력을 많이 받고 손상을 받게 되면서 이 섬유륜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찢어지는 경우에 이 안에 있는 수액이 압력을 받아서 뒤로 쭉 밀려나가서 이 신경을 누르거나 이 수액 자체에 포함된 성분 때문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염증이 일어나서 이 신경을 계속 염증을 전달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픈 그런 질환입니다. 그러면 왜 이 수액이 이렇게 뒤로 빠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허리에 압력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강한 압력을 받게 되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섬유륜이 손상이 되고 또 손상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더 이상 압력을 견디지 못할 때 이렇게 수액이 뒤로 빠져서 염증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기서는 그림으로 한 부분만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우리의 추간판 디스크가 어떻게 압력을 버티는지 그림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 안에 사람같이 보이는 것이 보이시죠? 이것이 수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 바깥에 이렇게 기둥과 같이 생긴 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섬유륜입니다. 압력이 가해지면 이 사람 모양이 옆으로도 압력을 주고 위아래로도 압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또 오랜 세월 같은 동작, 같은 어떤 압력을 받게 되면 이 수액 자체가 힘이 빠질 수 있겠죠. 그것을 표현한 그림이 오른쪽 그림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위에 표현된 부분은 척추체고 안에 있는 부분은 수액이고,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 양파 껍질 모양으로 된 부분은 섬유륜인데, 이 수액이 점차 압력을 받고 하다 보면 밑에 그림으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스크 자체가 뭔가 쌩쌩해 보이고 신선해 보이는 디스크가 물이 빠지고 위아래 높이가 더 낮아지게 되고, 결국에 밑에를 보시면 어디가 섬유륜이고 어디가 수액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이런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의 주된 증상은 요통입니다. 요통이 허리 통증이죠. 그리고 다리 저림, 근력 약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리 저림이라고 했을 때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그 허리에서는 다리를 지배하는 신경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생기는 디스크 질환, 요추 4, 5번, 그리고 5번, 6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5번, 1번이라고 표현하는 그 부위에서 추간판 탈출증이 생기게 되면 다리를 지배하는 신경을 누르게 되거나 화학 반응으로 염증이 생겨서 다리가 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신경 같은 경우는 주로 엉덩이부터 허벅지 뒷부분으로 내려오는 저림감이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1번 신경이라고 하고도 6번 신경이라고 하는 그 신경이 눌리게 되면 종아리 뒤쪽이나 발바닥 쪽이 저리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내가 모래 위에 서 있다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으로 증상을 설명하는데, 그때는 진단을 할 때 여러 가지 신체 검사를 통해서 추간판 탈출증을 의심하게 되고, 결국에는 MRI 검사까지 가서 어디 부위가 어떤 추간판에 의해서 눌려서 당신의 증상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설명할 수 있게끔 MRI 검사까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치료의 경우는 일상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 개선에 대해서는 제가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주로 걷는 운동을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서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으려면 허리 뒤에, 즉 등 쪽에 붙어 있는 근육이 계속 활성화되고 근육이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걷게 되면 그 근육을 계속 쓸 수 있게 되고, 더 추천드리는 거는 하실 수만 있으면 수영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약물, 통증이 있다고 참지만 마시고 약물의 도움으로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고요. 주사, 수술 치료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퇴행증, 퇴행성 질환입니다. 척추 퇴행증은 말 그대로 척추를 많이 써서, 우리가 기계를 많이 쓰고 타이어를 많이 쓰면 마모가 되고 닳아서 타이어를 갈아야 되잖아요. 우리 몸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퇴행이 되면 그것이 그대로 세월의 흔적이 몸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 보시게 되면 19세 남자 환자의 MRI를 보면 이것은 추간판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것은 그만큼 추간판이 아직 기능을 잘하고
생생하게 살아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45세 환자의 추간판을 보면 하얀 부분이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추간판이 완충 역할을 많이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만큼 안에 있는 수핵이라고 말씀드렸죠. 수핵은 말 그대로 물을 머금고 있는 핵인데 거기서 물이 빠지면서 어떤 완충제 역할을 잘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물이 많이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은 척추는 뒤에 관절이 있습니다. 이 후방 관절은 여기도 있고 이 반대편에도 있게 되는데 후방 관절 척추 그 디스크가 높이가 낮아지게 되면 이 후방 관절에 걸리게 되는 부하가 더 높아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관절이 더 커지게 되고 비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근육이 있는데 등에는 얕은 층의 근육도 있고 깊은 층의 근육도 있습니다. 그런데 60, 70세 할머니, 할아버지들 MRI를 찍어보면 이 젊은 사람들과 다르게 이 근육이 위축이 되고 지방이 많이 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근육이 약화되고 또 디스크 높이도 낮아지고 후방 관절도 두꺼워지면서 결국에 척추 퇴행증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척추 퇴행증을 옆에서 본 그림인데요. 보시다시피 위의 디스크와는 다르게 아래는 거의 디스크가 없고 많이 짜부가 된 것을 볼 수 있고 후방 관절이 이렇게 두꺼워져서 여기서 나오는 신경을 누를 수도 있고 또 여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근육들이 많이 위축된 그런 상태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 척추 퇴행증이 더 진행되면 어떻게 보면 척추의 가장 치료하기 힘든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질병으로 고착화되는데 이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척추체가 있고 척추체 뒤로 이렇게 좀 구멍이 있어요. 여기가 척추강이라고 합니다. 척추강은 말 그대로 척추에 있는 어떤 공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공간으로 척수라는 신경이 지나갑니다. 척수는 얼마나 중요한 신경이냐면 우리 뇌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중추신경계입니다. 그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 나서 척수 손상을 받은 유명한 연예인 있죠. 그분은 이 척수가 내려오는 신경이 전달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척수가 중요한데 이 척수가 지나가는 길 자체가 여러 원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좁아질 수 있습니다. 아까 뒤에 후방 관절이 있는데 그것이 두꺼워지면서 또 이 우리 몸 뒤에 있는 황색인대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인대가 있는데 그 두꺼운 인대도 두꺼워지면서 이 공간 자체를 점점 조여오니까 이 척수가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져서 척수가 원활히 혈관 공급을 못 받게 되고 눌리게 되고 이러면서 증상이 발생하는 다소 치료하기 힘든 질환입니다. 전형적인 증상은 하지 파행이라고 하는데 말이 좀 어렵지만 다시 설명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보통 환자들이 자신의 증상을 설명할 때 예전에는 내가 500m 걸어도 전혀 문제 없었는데 지금은 100m만 걸어가면 다리가 점점 조여오고 더 이상 못 걷겠다는 거죠. 힘이 안 들어가서. 그래서 조금 앉았다 가거나 허리를 숙여서 쉬다가 가야 된다고 그러면 다시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좀 대표적인 질환을 설명드렸습니다. 디스크, 그 다음에 아까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척추 압박골절, 그리고 척추강 협착증, 그리고 척추 퇴행증. 이 허리 통증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허리 손상이 누적되고 허리가 아프면 이렇게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게 되죠. 의사 선생님이 찾아가면 수술해야 돼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경우 많이 들어보셨죠? 주위에서도. 그러면 그냥
그냥 지내세요.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질환이 허리 통증입니다. 대표적인 만성 질환 아시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질환이 있을 때 치료의 원칙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런 질환들이 있을 때 첫 번째 원칙이 생활 방식 개선입니다. 이거를 단기간이라도 해보고, 물론 고혈압이 높거나 뭐 당이 아주 높거나 고지혈증 수치가 아주 높으면 바로 약을 시작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생활 방식 개선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운동을 해보세요. 음식을 드실 때 너무 짜게 먹지 말고, 너무 고기 많이 드시지 말고, 지방은 좀 제거해서 드세요. 그리고 담배 끊으세요. 담배가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고혈압에. 체중 관리하세요.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본인은 나는 담배도 피우고 싶고, 체중도 줄이기 싫고, 운동도 하기 싫고, 고기랑 지방 여러 가지 먹으면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조절할래요 라고 한다면 듣는 선생님이 얼마나 좀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허리 통증 치료도 비슷합니다. 운동치료, 그리고 물리치료, 약물치료, 수술적 치료 이게 다 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추간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디스크. 디스크는 어떤 구조냐면 스폰지 같은 구조예요. 뭐라고 설명드리면 다시 설명드리면 척추체하고 척추체 사이에 있는 디스크인데 이 디스크로 가는 직접적인 혈관이 없어요. 어떻게 가냐면 이 척추체가 척추체로 간 혈관에서 확산에 의해서 피가 갑니다.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이 디스크 자체는 아주 압력과 같은 자세를 30분 이상 유지했을 때 우리가 피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 상태를 허혈되는 상태라고 하거든요. 허혈 상태에 잘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자세로 30분 이상 앉아 있거나 운전을 하면 좋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주고 스폰지가 한번 꽉 짰다가 다시 펴줘야지 물을 머금을 수 있잖아요. 디스크가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운전을 할 때도 우리 허리는 이렇게 앞으로 약간 튀어나오는 요추 전만이 있는데 이거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자세를 유지하시고 30분 이상 같은 자세를 옮기지 않고 앉아있지 않고 또 물건을 옮길 때도 여기 보시면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왼쪽에 있는 한 사람이 물건을 들 때 허리를 많이 숙여서 물건을 들고 한 경우는 이제 무릎을 이용해서 허리는 고추 세우고 무릎 힘으로 다리 힘으로 물건을 들고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실제 생활하시다 보면 되게 귀찮아서 하기 싫어지는 동작입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물건을 들 때 몸에 가까이 붙일수록 척추의 부담은 낮아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무릎으로 일어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동작들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동작별로 우리 실제 몸의 디스크의 압력 변화를 측정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이라고 했을 때 누워있는 거는 압력이 아주 낮죠. 거의 25. 왜냐하면 누워있으면 뭐 허리에 부하가 걸릴 일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런데 서서 아령을 드는 동작은 2배 가까운 압력이 걸려요. 더 높은 거는 의자에 앉아서 아령을 들면 더 높은 압력이 걸립니다. 즉,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서 있는 자세보다 앉아 있는 자세가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요. 그래서 앉아 있으시면 30분 이상 같은 자세로 앉아 있지 마시고 일어서서 스트레칭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 자체가 허리에 부담이 갑니다. 이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 뿐만이 아닙니다. 이삿짐을 옮기거나
할 때 우리가 뭔가를 무거운 물건을 당기거나 밀 때 그때도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는 동작을 하지 않을 수는 없죠. 하지만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행동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러면 급성요통이 발생했어요. 어떤 경우냐면 허리가 삐끗했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허리가 삐끗했을 때 거의 뭐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의 통증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주위에서 많이 봤고 저는 아직 겪어보지 못했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움직이기 싫어하세요. 그 같은 자세로 이렇게 뭔가 진짜 누가 봐도 허리가 아픈 사람 마냥 움직이게 되는데 첫 2, 3일은 거의 누워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좀 센 진통제를 처방받으셔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는 누워서 일어날 때 못 일어나요. 그래서 통나무같이 이렇게 떼구르를 구른 다음에 바닥으로 손을 밀고 일어나거든요. 그만큼 허리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통증이 지나가면 이렇게 누워서 주먹 하나, 두 개 들어갈 정도로 괜찮으면 허리가 어느 정도 펴지면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는 손을 쭉 펴고 허리가 펴질 정도로 이런 단계적으로 동작을 취하셔서 괜찮으시면 이렇게 일어나셔서 이런 스트레칭을 하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러면 급성요통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급성요통이 반복된다는 것은 이 병리 기전, 예를 들면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급성요통은 주로 언제 발생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 수액을 싸고 있는 섬유륜이 압력이 급격히 높아져서 탁 찢어질 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찢어지면 생기는데 문제가 뭐냐면 찢어진 섬유륜은 다시 찢어지기 쉬워져요. 손상에 취약해지고 찢어지면 이 섬유륜을 싸고 있는 섬유륜이 있을 때 이 바깥의 3분의 1까지만 신경이 들어가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찢어지고 다시 뭐 손상된 게 회복되고 여러 번 반복하면 신경이 점점 안으로 자라 들어가요. 그래서 허리가 아픈 사람은 자주 허리가 아픈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이런 원인 때문에 발생할 수 있고 결국에는 이렇게 아까 보여준 그림인데 수액에서 물이 점점 빠질 수 있어요. 허리를 떠받치는 구조물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죠. 척추체 디스크가 있고 관절이 있고 인대와 근육이 있습니다. 척추체 디스크는 지금으로서는 뭐 여러 가지 약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다시 튼튼하게 할 수 없어요. 관절을 여러분이 튼튼하게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인대를 튼튼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근육을 튼튼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 이 근육을 튼튼하게 할 수 있고 이 건물을 떠받치는 이 기둥 중에 하나는 최소한 하나는 우리의 노력으로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는 운동인데 이 고양이 낙타 운동 이렇게 등을 볼록하게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들어가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운동 또 이 동작은 이 이후에 나오는 체간 신전과 복직근 운동, 체간 측부 강화 운동은 저희가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 아주 중요한 3가지 운동이라고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체간 신전 운동을 할 때 한 다리를 이렇게 들고 여기 보면 어깨 관절 2개가 있고 골반 관절 2개가 있잖아요. 이 관절을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것이 쉽다면 이 반대편 팔도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서 균형을 잡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이 척추를 싸고 있는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복직근 운동은 이렇게 양손을 허리춤 뒤에 넣고 한 다리는 이렇게 고추 세운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윗몸 일으키기 하듯이 다 올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등 뒤에 보면 어깨뼈 있죠. 어깨뼈. 어깨뼈가 바닥에서 살짝 떨어질 정도만 이렇게 상체를 약간 들어주면서 복직근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체간 축부 강화 운동은 옆으로 누워서 팔꿈치로 지탱한 다음에 무릎은 쭉 펴셔도 되고 굽히셔도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얼굴과 이 흉골 있죠? 흉골 그리고 이 무릎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쭉 피는 이런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 치료는 제가 이렇게 한 슬라이드에 정리해 봤는데, 운동 치료는 좀 어렵지만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세 가지 운동을 하시면 좋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물리치료사나 재활학과 선생님이나 주위에서 보시는 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 운동을 하는 거는 쉽지 않으세요. 그리고 잘못된 동작으로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 안 하는 이만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걸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걷는 운동 쉽잖아요. 걷는 거는 불편한 신발을 신지 마시고 편한 운동화를 신고 일단 걸으시는 운동을 추천드리고, 하실 수만 있으면 수영을 배우시는 걸 추천드려요. 수영은 귀찮죠. 가서 씻어야 되고 배우는데 또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시간을 투자하셔야지 어느 정도 수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수영을 꾸준히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운동에서는 약물 치료는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타이레놀과 진통소염제를 드시면서 진통을 이렇게 통증을 조절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통증 자체 때문에 못 움직이는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급성 통증이 있을 때는 약을 쓰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리치료는 견인치료, 온스포 치료, 여러 전기치료가 있는데 물리치료 자체만으로 근육이 튼튼해지지 않아요. 보통 저한테 찾아오시는 노인들은 나 물리치료 받으러 왔어요 라고 하지만, 저는 추천드리기로는 물리치료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거는 이때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선생님께 운동하시는 걸 배워가서 집에서 꾸준히 운동하세요 라고 하지만 잘 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거는 이런 치료들이 다 병행돼야 된다는 것이죠. 뭔가 하나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약물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없다, 통증이 너무 심하다, 그럴 때는 주사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뭐 근육 주사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뼈 주사라고 표현한 경막 외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수술방 같은 데 들어가서 기계를 통해서 어떤 방사선을 쪼여가면서 정확히 주사가 놓여야 될 부분을 확인하고 놓는 주사거든요. 그래서 다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아주 좋을 수 있습니다. 너무 자주 맞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한 3개월 정도 기간을 두시고 맞을 수는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이런 치료를 다 했을 때 안 됐을 때 하는 것이 수술적 치료입니다. 단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린 어떤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아니면 요폐 현상이 있거나 감각이 매우 저해되거나 통증이 아주 심할 때는 어떤 이런 치료를 건너뛰고 바로 수술적 치료를 하는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근골격계 통증 중에서 이 요통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